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방송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LB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당연 이슈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이미 승인 결과 발표 전에 이제 조정 가능성, 또 앞전에 그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에서도 조정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드렸죠. 예, 지금 이제 승인 발표를 앞두고 조정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실제로 이번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상세하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혹시 방송 전에 매수를 또 진행해 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이 분석 방송이나 커뮤니티 내 매매 코멘트 관련해서 함께 준비를 하셨다면 지금 좀 더 안정감 있게 보유 중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카데미 가족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린 조언 대로 잘 대응을 하고 계신지 또 이렇게 또 소통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은 조정 구간에서도 비교적 좋은 가격대에 담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이제 이 소통과 또 정보력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투자 가이드를 놓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사실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노력하는 대로 하고 있지만 방송에서 공개하는 내용 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개 플랫폼이다 보니까 깊이 있는 어떤 그 자료나 뭐 매수 타이밍 같은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시차 적용 없이 전부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그런 대로 어쨌든 방송에서 최대한 저희가 뛰고 있고 방송을 보시면서 아카데미 가족분들은 실제로 또 어떤 매매를 하고 있을까 또 정말 성과가 있는 걸까 궁금하셨다면 이미 성적표는 나와 있습니다. HLB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도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얼마만큼 좋은 가격에 진입을 하고 실전 투자를 진행해 왔는지 내부에서 꾸준히 입증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간혹가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뒤늦게 매수 코멘트를 드렸는데 또 오늘 어느 정도 급등을 해서 또 일부 수익 실현하는 그런 또 부분도 있었고 뭐 유한여행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저점에서 저희가 들어갔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하나시스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여러 지금 그 분야들을 다루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커뮤니티 안에 지금 계신 분들이 또 많고 또 입장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입장 요청이 지금 하루에도 뭐 수십 건, 뭐 100건 이상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 2길 후에 이제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입장 주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을 매일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참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저는 HLB FDA 승인 결과 전망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뭐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구독자가 점점 빠르게 또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 커뮤니티 내에서 하시지 않는 분들께도 함께 하실 기회가 열려 있음을 살짝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나 Q&A 그리고 뭐 HLB 이외의 다채로운 그런 종목 분석까지 방송에서 뭐 실시간으로 진짜 계속해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 모든 내용이 아카데미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안에서는 꼼꼼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여러분들 입장해 주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 RX 아웃룩 2025년 그 첫 번째 퍼스트 쿼터 사이드를 좀 말씀을 제가 앞전에도 분석을 해드려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커뮤니티 내에서 이 승인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그 이제 이 NDA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앞전에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리보세라닙이 미국에서 희귀약품 오펀 드러그 지정을 받은 상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NDA 제출로 인해서 리보세라닙이 이르면 이제 2025년 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승인 시에 일단 승인 여부가 결정나면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뭐 승인이 돼도 이후에 어떻게 이제 상업화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업 그런 그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DA 심사 단계에 있는 건 확실하고 간암 치료제로서의 지금 2025년 중에 이제 3월 이제 곧 나오죠. 승인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FDA 승인 가능성에 대한 단서와 주요 요인들을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xAu를 보고서와 관련 소식을 통해서 몇 가지 저는 힌트를 말씀을 드렸고 코멘트를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도 또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우리가 힌트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느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심사 일정을 보면은요 NDA가 접수돼서 현재 검토 중이죠. 그쵸? 네, 그리고 FDA 목표 심사 완료일인 PDUFA 날짜가 2025년 3월 20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PDUFA 데이터가 FDA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목표일을 뜻하는데 이 날짜 자체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FDA가 해당 신청서를 공식 접수를 해서 검토 중에 있고 특별한 어떤 그 3차적 문제가 없다면은 3월 20일경 현지 시간으로 20일경이고 국내 시간으로 21일이에요. 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또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이때 결정될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단서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희귀약품 지정입니다. 이 리보세라닙이랑 함께 투여가 되는 어제 또 이제 또 분석을 해드렸죠. FDA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캄렐리주맙이 미국에서 간암 적응증으로 이미 오펀지를 받았는데 이게 해당 치료법이 중증 질환에 필요한 혁신적 치료제임을 FDA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다는 의미예요.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일부 행정 혜택이랑 독점권이 주어지고 심사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점이 리보세라닙의 승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상 데이터 심사 과정.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초기 NDA 제출 이후에 한 번 지연됐죠. 작년 5월에 FDA로부터 받은 CRL. 이때 요구서안을 받고 이때 지적된 사항이 임상 효능이나 안정성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사, 항서, 생산시설에 대한 규제 이슈였습니다. 이때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꼬꾸라졌는데 사실 우리가 이때 아카데미에서 이때 투자를 들어갔어요. 아주 뭐 나이스하게 들어간 것이죠. 네. 6월 3일이었죠. 이때가. 네. 6월 3일날 HLB 6만원 미만 구간부터 다시 이제 재매수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뭐 공포에 져있는 매수를 했고 제조 규제 문제는 현재 대부분 해결이 되었다. 2024년 9월 말에 또 이제 NDA를 재신청을 했고 뭐 지금 10월에 FDA가 재접수를 또 받아들이면서 심사를 또 재개를 했다. 이거를 또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이처럼 이제 보면은 이제 초기 지연 원인이 임상 데이터 자체 결함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기사들은 좀 뭐 안 좋게 너무 나왔죠. 아무튼 뭐 저희는 좋은 그런 그 흐름을 계속 가지고 또 지금까지도 또 가져오고 있죠. 예, 이렇게 또 가져오고 있고 해당 이슈만 해소가 되면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FDA 승인 여부를 점칠 수 있는 단서들로는 NDA가 정식 접수돼서 PDUFA 일정이 잡혔다는 점, 그 다음에 희귀질환 치료제로 이제 지정이 될 만큼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 한두 군데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 데이터, 앞전에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 심사 지연의 원인이 데이터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 뭐 이런 부분. 뭐 오늘 이제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HLB 썸네일 제목을 보시고 제가 분석해드린 영상을 보시면 디테일하게 분석한 그게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단서들이 리보세라님의 승인 가능성을 비교적 밝게 해주는 요소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강력한 임상 데이터를 표해 주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죠. 네, 이제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이 23.8개월로 나와서 대조군인 소라 편입 대비 크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남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3상 시험 중에서 가장 긴 생존 기간 기록으로 보고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합 자체 병용요법들을 제가 이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리보세라닙이 뭐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필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리보세라닙 이 약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요, 여러분들 암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 있잖아요. 혈관을 차단해버리는 그 경구용 먹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캄렐리주맙이라는 면역치료제, 그러니까 몸속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하도록 만드는 약, 이 면역치료제랑 둘이 같이 짝꿍이 돼서 간암 환자의 1차 이 치료제로 쓰이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지금 CARES 그 310이라는 큰 규모의 국제 임상 시험 3상에서 이 조합의 이제 성적표를 받았는데 결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치료를 받은 그 환자들이 23.8개월 거의 2년에 가깝죠. 가깝게 살아계시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전에 이제 소라페닙이라는 그 약을 썼을 때는 평균 15.2개월 정도였습니다. 거의 8개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암이 커지지 않고 버티는 기간입니다. 이게 또 길어졌어요. 그리고 부작용 얘기 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약 때문에 몸이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그 정도죠. 생각보다 잘 관리된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또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예선전이 또 있는데 어떤 한 축구팀이 기존 한 어떤 에이스 선수만으로 1년 동안 그 리그에서 간신히 이제 버텼는데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 뭐 리보세라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비수 캄렐리주맙이 함께 같이 들어오니까 리그를 뭐 1년 이상, 2년 이상 가까이 더 훨씬 더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잘 버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간암 치료의 표준으로 잘 알려졌던 이 아테졸리주맙, 이 베바시주맙 조합도 정말 어떤 그 훌륭한 선수들이었는데, 야 그때도 이제 뭐 일각에서는 와 이 조합이 이제 19개월 정도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하고 놀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리보세라닙 플러스 캄렐리주맙 조합이 이 23.8개월이라는 그런 어떤 그 더 긴 기록을 보여주니까 야 이거 새로운 또 최강의 팀 탄생이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감과 어떤 그 수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 뭐 이 HLB 종목 토론 게시판에도 과간도 아닌 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영상 말미에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FDA의 최종 승인을 코앞에 두고 있고 승인을 받으면 이 약은 이제 미국에서도 공식 인정 받은 신약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장에서
환자에게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예. 국가대표로 선발이 확정되어야 공식 경기에 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에 들지 말지 발표만 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이 선수 리보세라닙 이 선수가 워낙 잘해서 거의 국가대표 합격이 확실해 보이는데, 혹시라도 발표 때 그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약간 불안감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가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해외 뭐 중국도 포함해서 쓰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확률적으로 승인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게 대부분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또 보고 있고, 예, 저도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리보세라닙과 캄렌리주맙의 조합은 공격력, 암 억제 효과, 참 이렇게 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수비력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아서 기존의 이제 강팀 다른 어떤 표준 치료보다도 좀 더 높은 승률을 기대할 만한 신약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FDA에서 오케이, 너희 국가대표로 뛸 자격 있어 라고 승인 사인을 주면은 간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더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식을 떠나서, 주식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이 약을 그리고 개발을 한 HLB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시험 마지막에 합격 통보만 남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표는 다만 이미 좋게 나왔고, 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 공식 서류, 승인서가 그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랄까요. 네. 투자자분들께서도 만약 이 승인이 확정이 되면 시장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연이 되거나 발표가 늦어지고 추가 보완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유튜브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느냐,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커뮤니티 입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종 발표까지는 가슴 졸이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딱 봐도 팀 성적이 좋다는 느낌이 강하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야 대충 감 잡았다라고 좀 느끼신다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저희 커뮤니티 입장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시차가 있는 뭐 편집하고 영상 찍고 뭐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바로 여러분들 시차 없이 또 코멘트를 드리고, 중요한 부분들도 분석을 해서 코멘트를 바로 즉각해서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많이 입장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승인 여부를 가를 주요 요인들, 임상 데이터, 리보세라닙 카멜리주맙 병용요법, 예, 그거 말씀을 드렸고,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이 병용 중간 생존 기간보다 훨씬 더 상당히 향상된 수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경쟁 약물과의 어떤 컴페어, 예? 약물과의 비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예? 이 또 조합이 현재 진행성 간암 1차 치료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쵸? 2020년 승인된 이 조합이 기존 표준이던 소라페닙 대비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켜서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또 리보세라닙이랑 이 카멜리주맙이 승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로쉐의 이 기존 치료법이랑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두 치료 모두 면역 항암제와 항혈관 억제라는 점에서 비슷한 컨셉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리보세라님은 경구용 알약이라 환자의 편의성에서 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베바시주맙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하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좀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생존기간 연장 효과는 리보세라닙 쪽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의사들과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어떤 새로운 옵션이 나오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임상시험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대를 모으기에는 데이터상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데이터죠. 네. 기존의 앞전에 나왔던 데이터들로 비교를 한 거지, 동시에 임상시험을 해서 간 직접 비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들. 기존에 나왔던 임상실험의 데이터를 대고 비교를 한 거예요. 동시에 이제 같이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아무튼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입증이 되었다. 우월성, 경쟁 구도 속에서 임상 우월성이 이 승인 여부와 이후의 상업적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생산 공정에서 일부 기준에 대한 미흡 상황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는 임상시험 실시 기관들에 대한 FDA 현장 실사가 다 완료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뭐 긍정적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제조상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FDA도 2024년 작년 얼마 안 됐죠. 10월 지나서 제출된 이 BDA, BLA 이거를 공식 접수해서 심사를 재개했다는 거예요. FDA가 재신청을 받아줬다는 거는 앞서서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임상시험 데이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FDA에서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거 얘기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규제 측면에서 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이 FDA의 그 해외 임상 그리고 해외 개발 의약품에 대한 어떤 시각입니다. FDA가 미국 환자 데이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중국이랑 뭐 이런 그러니까 별개의 한 국가에서만 실시된 임상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어요. 실제로 2022년도에 일라이릴리와 같은 그 일라이릴리, 그리고 뭐 이노벤트 아시나요? 이노벤트, 가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면역 항암제 신틸리맙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서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중국인 대상으로만 진행된 임상 결과라서 미국 환자에게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승인 거절당했어요, 실제로. 이런 전례를 볼 때 그 리보세라닌, 캄렌리주맙도 역시 FDA 승인을 받으려면 임상시험의 인종적 다양성이랑 글로벌 데이터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다행히 CCA RES 이 310 임상은, 이거 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올바른 정보입니다. 다국적 임상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환자를 포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비록 이제 일부 지역의 데이터 확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따라서 신틸리맙 사례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할 가능성은 그래도 낮추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FDA는 리보세라닙의 파트너 약물인 카넬리주맙에서 이 간암에 대한 희귀약품 지위를 부여했어요. 그쵸? 적극적으로 개발을 지원한 것이죠.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 그 다음에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남은 거는 실제 승인 여부예요. 최종 결정은 FDA가 해당 제조공정 개선사항을 완벽히 승인을 했는지, 그거예요. 그리고 남은 실사 이슈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두 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두 개. 문제 발생하면 그 두 개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지금 몇 시입니까? 3월 20일 이제 오후
다 되었는데 코앞이에요 결과가. 예,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커뮤니티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또 공유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가능성은 상당히 유망해 보여요. 임상 결과도 좋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상의 큰 결함은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되면 HLB로서는 첫 미국 신약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간암 1차 치료제로서 거대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희귀약품 지위 덕분에 또 7년이죠. 7년간 경쟁품 출시를 막는 어떤 독점 혜택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HLB 기업 가치에 매우 큰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PD-1 그 면역 항암제가 처음 승인된다는 상징성도 있어가지고 향후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이제 중국계 신약들을 이제 미국 진출에도 같이 이제 한국과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갖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영향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HLB에 주목해왔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은 기업의 분석이에요. 제가 이거를 방송을 했다고 지금 바로 사세요. 오늘 바로 사세요. 오늘 3월 20일 날 HLB 방송을 했으니까 HLB 지금 사십시오. 이래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멘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입장하지 않을 거면 스스로 잘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승인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CRL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을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결과 발표 시점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제 HLB 방송을 하면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는 코멘트 나갔다. 조정 때 이제 얼마 이제 매수 진행을 할지 그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제도. 이게 이제 어제 올려드린 것이죠. 네, 많은 분들이 또 6,000분 넘게 이제 또 시청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되면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지금 사도 될까요? 이거는 뭐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좀 저는 오히려 승인 가부 전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조정이 좀 왔죠. 예, 그리고 또 코멘트를 또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또 드렸고 예, 오늘도 조정이 올 거라고 또 올 거 같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제 오전 8시인가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에요. 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승인 후를 대비한 현실적인 시각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상업적 성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현재 시장을 쥐고 있는 거는 이 텐센트릭, 아바스틴 조합을 이거를 바로 대체를 하려면 의료진들의 인식 변화랑 추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약이 나와도 보수적인 또 의사들은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의사들은 익숙한 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처방 확대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슐런스 문제, 이 보험 어떤 급여 그거나 가격 책정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귀약품으로 승인될 경우에 높은 약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보험사들이 비용 효율을 따져 제한을 걸면 초기 보급이 더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캄렐리주맙의 이 미국 내 공급도 지켜봐야 됩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아니라 중국 제약사의 제품이므로 초기 생산, 품질 관리에 대한 시장 신뢰를 쌓는 일도 과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HLB를 엄청 저렴한 가격에 잡았잖아요. 5만원, 심지어 4만원 미만에도 이제 잡았는데 안내 리밸런싱 전에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어깨 이상, 허리 밑에서 투자하신 분들 말고 어깨 이상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승인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깨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HLB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커뮤니티 들어오세요. 어차피 구독자 커뮤니티는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또 심사숙고해서 또 안내드리는 또 종목, 무료 종목 추천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행히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 현지에서 이 과정을 주도하겠지만 상업화 경험 면에서는 빅파마보다 부족할 수가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시행착오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조금 컴다운해서 이제 너무 낙관적인 그 기대만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리스크 관리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하면 HLB의 리보세라닙은 여러분들 현재 FDA 승인 문턱까지 와 있는 유망한 간암 신약 후보입니다.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PDF 자료에도 보여드렸지만 RX 아웃룩 보고서에도 내용대로 NDA 제출이 완료가 돼서 심사가 진행 중이고 데이터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받은 상황이라 승인 가능성에 저는 무게가 실린다고 보고 그렇게 또 실리고 있어요. 임상 결과도 탁월하고 경쟁력 대비 우위도 보여주고 있고, 다만 과거에 한 차례 이제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를 겪은 만큼 끝까지 방심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예. FDA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변수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비해야죠. 예. 그래서 발빠른 정보가 중요한 것이고, 아무튼 승인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또 승인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 펌핑이 돼서 여러분들 또 거기서 큰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앞전에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HLB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가능성과 그 근거 그리고 투자 시 유의점을 함께 좀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조심스럽게 낙관 그러나 만일을 대비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참 또 보면은 참 이게 안타까운데, 종목 토론 게시판을 보면은요, 이건 제가 보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뭐 도박이다, 이번에 승인이 100%다 같은 극단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한 번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뭐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장기적으로 주식은 실제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어떻게 공유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승인이 임박했다고 해도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재무상태,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면은 결국 시장 변동성에 뭐가 됐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기업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함께 고려를 하면서 눈에 뻔히 장점들이 카더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기업이 실적 기술력을 다 보여주는데도 리스크를 그 와중에도 함께 고려하면서 밸류에이션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중에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됩니다. 요즘 지금 HLB와 같은 바이오 기업들이 일시적인 이벤트, 뭐 FDA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가에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승인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꾸준히 매출을 내고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장기 투자의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승인 이후에도 제품이 얼마나 널리 쓰일지, 다른 경쟁 약물은 없는지, 추가 연구 개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균형 있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결국 주식 투자는 단기 어떤 도박성 승부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FDA 승인 같은 이벤트가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기회가 일시적 테마성 급등으로 끝나는 건지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지, 이거에 대해서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도 그것도 매수매도 전략을 바꿔야 되고, 이게 기업과 시장을 얼마나 면밀히 분석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도 누구는 어마어마한 자산 증대를 했고 나도 그 기업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벤트, 승인 여부에만 의존해서 전부를 거는 것보다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온다. 그리고 갬블이나 도박 같은 그런 어떤 추측보다는 현실적인 자료와 근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어쨌든 저희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결과, 투자는 여러분들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중요해요. 입증하잖아요. 모든 부분들을 저희는 직접 공증을 받고 자료화해서 다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커뮤니티에도 오시면 기존의 아카데미도 기존 자료들이 그 로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고, 예측이 틀리더라도 틀릴 수 있어요. 저희도 틀리잖아요. 네, 하지만 퍼센테이를 따졌을 때 10종목을 우리가 분석해서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6, 7종목 이상은 우리가 자산 증대가 한다. 나머지 삐끗한 3종목일지언정 그 중에서 한두 종목은 추후에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측이 틀리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분산과 리스크를 생활화하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HLB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서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바르고 특별하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도박이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로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